자,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요약 정리 보겠습니다. 자, 제1항 사업자 등록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법정 신고 기한은 개시하면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되죠. 근데 안 했다. 그러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를 사업자 등록 미등록 가산세를 매기겠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관은. 그 다음에 허위 등록. 사업자가 타인, 배우자는 제외하고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그 타인 명의의 사업을 개시한 걸로부터 실제 자기 사업을 한 걸로 확인되는 날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의 1%를 사업자 등록 불성실 가산세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것이 중요한데 못 보던 거는 이제 제2항 세금 계산서를 지연 발급했다, 미발급했다. 원래 세금 계산서는 제와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되죠. 늦게 발급했다, 미발급했다, 또는 부실기재하게 발급했다 하고,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인데 발급 명세가 잘못됐다, 이런 거예요. 일단 여기 쪽에서 보면 여기 볼게요. 지연 발급이라는 얘기는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 계산서 언제 발급해야 돼? 제와 영역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되죠. 근데 그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 기간에 요 날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을 하는 경우가 늦게 발급한 거야. 공급했죠? 발급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근데 그것이 속하는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 기간에 확정 신고 기간이 언제예요? 7월 25일? 아니면 내년 1월 25일까지 발급을 했어. 그러면 늦게 발급한 거야. 공급가액의 1%. 그것을 발급하지 않았어. 미발급한 거야. 공급가액의 2%.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확정신고 기한까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원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되는데 안 하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 발급 1%. 그것이 지나면 2%. 요거는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 가끔 지연 발급, 미발급이 섞여서 나오니까 요건 늦게 발행하면 1%, 더 늦으면 2%. 그 다음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가 아니라 원래 2%인데 1%를 해주겠대. 원래 이게 비발급이야. 근데 1%로. 그 중에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에 전자세금 계산서 이외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얘기는 뭐냐? 그럼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사람이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뭘로 보겠다? 세금 계산서 미발급으로 보겠다. 다만 가산세율은 이것의 절반을 매기겠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자, 세금 계산서를 지연 발급했다 1%, 발급 안 했다 2%, 종이를 발급했다 1%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3번 발급 명세 지연 전송.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 전송 기한이 언제인지 봐야 되겠죠. 발급일에 다음 날이야. 내가 오늘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죠. 그러면 곧바로 그 다음 날까지는 바로 해도 되고,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시켜야 되는데 그날이 지났지. 그러면 지연인데 언제까지는 해야 된다?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전송시키면 지연. 이게 지났어. 확정신고 기한이 지났다? 그때까지 안 했다? 그러면 미전송이 되는 거야. 그죠? 앞에 저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신고 누락 확정이면 지연 발급, 지연 제출, 그 다음에 확정신고 기한은 미제출. 그게 0.3, 0.5잖아요. 근데 그건 종이 세금계산서인 경우고, 이 사람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적용받는 사람들은 하는 날, 발급한 날에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지연 전송.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버렸다. 미전송 0.3, 0.5 이거 똑같죠. 요것을 이제 우리가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부실기재 필요 없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 봐둬야 될 게 1호 또는 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3호부터 5호까지를 적용하지 않겠다. 1호, 2호가 뭐였어요? 세금계산서 미발급, 지연발급인데,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 했어요. 발급을 안 해서 미발급이면 2%를 맞았을 텐데, 여기 보시면 미발급에서 2%를 맞았는데 발급을 안 했는데 전송을 하겠냐? 안 하지. 그럼 또 때리냐? 그건 안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논리 이해하셨죠? 지연발급, 미발급이 적용되면 지연전송, 미전송은 적용하지 않겠다. 뭐 5호는 무시하시고 3호부터 4호, 이 3호, 4호가 미전송, 지연전송이니까. 그 다음에 5호가 적용되면 3호, 4호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 미발급 하게 되면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는 매기지 않는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는 그냥 내용만 보시면 돼요. 시험하고 아무 뭐가 없으니까. 이거를 가공발급, 가공수치, 허위발급, 허위수치, 과다발급, 과다수치. 또 가위 좀 세죠? 하나만 읽어볼까요? 재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서 세금계산서를 이렇게 발급했다. 가공으로 그냥 가라로 막 끊었다는 얘기죠. 걸리면 공급가액 3%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봐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거 6번째는 이미 봤던 겁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미제출 안 냈다 0.5% 늦게 냈다 0.3% 저기 앞에서 배운 적 있죠. 되셨죠? 그게 이제 이거는 종이를 발행해도 되는 사람이고 전자를 발행해야 되는 사람은 이게 미제출이 아니라 미전송인 거고 퍼센트 똑같고 여기는 지연제출이 아니라 지연전송인 거고 똑같고 그래서 뒤에 이제 중복 배제 보실 텐데 미전송, 지연전송 가산세가 적용이 되면 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이를 발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는 법인을 다루기 때문에 이 가산세는 만날 일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퍼센트는 똑같다. 방식도 똑같고. 자, 그래서 이제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를 요약하는 거 있는데 뭐를 하면 뭐를 하고 이런 내용은 그냥 읽어보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딱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미발급 가산세, 지연발급이 1%죠. 미발급이 2%죠. 이 가산세가 적용이 되면 발급 안 하고 했는데 발급 명세를 전송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 가산세 적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종이세금 계산서도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좀 센 놈을 맞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 이번에는 발급 명세를 지연 전송하거나 미전송하게 되면, 그러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송을 지연, 미전송하게 되면 매출처별 세금 계산 합계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시험 보는 대상인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사람은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게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종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거 보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출처별 세금 계산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만날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준으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 사례 종이일 때 한번 했었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전자일 때를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일기 예정신고 시에 누락된 자료입니다. 일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에 수정신고를 합니다. 상황 잘 보세요. 예정신고 누락 확정이야. 미납일수 가득 차속 90하루네요. 그러면 이 상황인데 상황별로 좀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상황은 딱 이상 상황인데 보자. 매출세금 계산서는 공급 시기가 1월 1일인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국세청에 발급 명세를 발급일의 다음 날에 전송을 잘 했어요. 전송 잘 했지. 그리고 이게 예정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누락이 됐어요. 지금 우리 전제가 뭐냐면 예정신고 누락을 한 거를 확정신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예정신고 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고
전송도 잘했어. 근데 신고서에 빠진 거야. 부가세 신고서에. 그래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되느냐?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 전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적용하지 않아. 그 해설을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을 하게 되면 세금계산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가산세가 없어. 왜냐하면 전송했대잖아. 그죠? 하지만 이제 신고서에 빠졌으니까 신고 불성실과 납부 불성실은 계산해야 되겠죠. 암기 되셨나 몰라? 신고 잘못한 세액을 찾습니다. 세액 여기 있지? 여기서 이거 빼야 되겠지? 여기서 요거 뺍니다. 그래서 10만 원에 마이너스 4만 원. 기본이 얼마죠? 기본이 특별한 거 없잖아. 10%. 그 다음에 감면 존재하지. 예정신고 누락 확정이지. 75% 감면이니까 25% 이렇게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면 되겠죠. 납부지연 항상 똑같아. 여기 있는 금액이야. 곱하기 2.2 만분의 그 다음에 90하루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게 전송은 제대로 했는데 신고서에 빠진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서도 없고 전송했으니까 전송 가산서도 없겠지 당연히. 논리 이해하셨죠?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볼게요. 상황 잘 보세요. 예정신고 누락 확정인데 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지연 전송했대요. 그러니까 전송 기한은 내일까지인데 그것이 지나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했다는 거 아니야. 이 단어 잘 보세요. 확정신고 기한까지 했어. 그게 지연 전송이야. 그리고 예정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빠졌어. 빠졌어도 지연 전송을 하면 전송을 한 거 맞잖아.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 전송 가산세를 일단 물려요. 지연 전송 가산세가 세금계산 합계표 지연 제출하고 똑같은 거잖아. 어디다 때려야 되겠어? 공급가격에다 때려야 되겠지? 여기. 그래서 100만 원에다가 지연, 미가 아니라 0.3%를 때리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 제출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3%를 때립니다. 그리고 이 가산세를 적용하면 이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신고 잘못한 세액이 얼마냐? 여기서 이거 뺀 거죠. 이거 이제 계속 반복이니까 곱하기 10%에 75% 감면이니까 25%. 그 다음에 여기 납부지연은 요 6만 원에 하루에 2.2씩 만분의 2.2 곱하기 날짜 90하루. 그래서 요 가산세가 적용이 된다는 것만 앞전 문제하고 다른 거예요. 전송을 제대로 했으면 이 가산세도 없고 이 가산세도 없는데 약간 지연됐잖아. 그래서 0.3%에. 그리고 나머지 신고 납부는 똑같이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 사례. 자, 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미전송했대, 미전송.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았어요. 예정신고 시에 합계표에도 빠졌어. 자, 이번에 이제 미전송이죠. 미전송이면 몇 프로겠냐? 공급 가액에다 때리는 거죠. 100만 원에다가 몇 프로? 0.5%.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가산세가 적용되면 이 가산세 적용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신고 잘못한 세액 똑같죠. 여기서 이거 빼. 곱하기 몇 프로? 기본 10% 곱하기 75% 감면. 납부 똑같아. 여기 6만 원 곱하기 만분의 2.2. 이제 암기 되겠죠. 이 정도면 98호 이렇게 적용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전송하고 누락한 거, 지연 전송한 거, 미전송한 거 보셨어요? 자, 이번에는 상황 네 번째. 뭐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1월 1일에 2월 25일에 발급했어요. 자, 원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되죠? 근데 못하고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발급하면 지연발급이라고 했어. 이제 이번에는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했구나. 예정신고 때 빠졌다. 지연발급하기도 했고. 자, 그럼 일단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이제 요거 처음 나오는 거니까.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이 2%, 지연발급이 1%. 그래서 요거 100만 원짜리에 1%를 때려줘야 되겠죠. 100만 원에 1%. 지연발급. 그 다음에 이 가산세가 적용이 되면 이 가산세 적용하지 않기로 했죠. 세금계산서 미발급, 지연발급이 적용되는 발급명세 전송, 세금계산 합계표 부정시 가산세 다 적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밑에 똑같이 이제 여기는 항상 여기서 이거 빼가지고 곱하기 10%에 75% 가면 납부 지연 똑같지. 여기에다가 하루에 10,000분의 2.2씩 날짜 90하루 이렇게 논리는 똑같이 돌아가는 거니까. 자, 지연 발급 보신 거예요. 미전송, 지연전송, 지연 발급 보셨고 상황 5번째. 매출세금 계산서는 공급 시기인 1월 1일에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아, 종이. 잘했네요. 근데 이 사람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는 사람이 종이를 했으니까 이거는 취급을 미발급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미발급은 2%인데 이 경우에는 1%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정신고 때 다 누락됐대. 그러면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요거 100만 원에 원래라면 2%인데 종이니까 1%를 적용하고 이 가산세가 적용이 되면 이거 적용하지 않고 이것도 적용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는 그동안에 봤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에서 이거 뺀 것이 신고자의 잘못된 세액이고 곱하기 10%에 25%를 적용하시고 이 돈에 하루에 10,000분의 2.2씩 날짜 90하루 계산하고 자 이렇게 상황별로 보셨으니까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제 큰 틀은 이거잖아요. 자, 잘 정리해보면 여기 밑에는 거의 틀이 구조가 딱 다 짜져 있는 거죠. 여기 신고와 납부는 요 두 개는 잘못 신고된 세액 여기 곱하기 기본이 10% 곱하기 3개월 이내면 25% 기본. 그리고 항상 요 돈에 10,000분의 2.2씩 여기 틀이 정해져 있고. 근데 이제 달라지는 게 세금 계산서를 미발급했냐, 지연 발급했냐. 거기에 걸리면 이거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 이게 없어. 그러면 이제 발급 명세를 미전송했냐, 지연 전송했냐에 걸리겠죠? 그게 걸리면 이거 안 걸리고. 이런 구조로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